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변동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를 대비한 생명과학 전반적인 강의 계획서 또는 커리큘럼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장 이슈였던 것은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양은 상당히 적어졌을 거라 예상을 하지만 꼭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생명과학에서는 확실하게 출제하는 범위는 당연히 정해져 있지만 그 내용이 고난도인 문제들이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중킬러 정도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짐을 좀 여실히 알 수 있었던 요번에 수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 속에서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여러분이 준비만 잘만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좋은 등급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어떤 방향으로 생명과학을 공부를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면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 모든 선생님 다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개념이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단지 그냥 교과서 정리하고 단순하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는 것이 꼭 개념을 내가 정리하고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친구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그런다 하더라도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이 개념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은 정의와 정리를 단순 암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포라고 하는 거를 보면, 세포는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단위라고 명명하고 있고 이걸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중요한 건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단위다라고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렇다면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거지. 요게 바로 세포야? 요 포인터를 보게 되면 요거 세포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왜 세포가 아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구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포다, 세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뭐라고 정리한다? 세포막의 유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수능적 해석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깨우쳐져 가는 것을 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수업은 그냥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이렇게 순서 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공부할 때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정해져 있는 범위 속에서 그렇게 풀 수는 있을지언정 막상 고3에 갔을 때는 똑같이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세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계속 물고 물리면서 1단원, 2단원, 3단원, 5단원, 4단원까지도 모든 단원들을 다 접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끄집어낼 수 있으면서 하나의 흰 종이에다가 하나의 숲을 그리면서 전체적인 가지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그래서 저랑 공부할 때는 이런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준으로 갔을 때 이러한 형태에 관련된 또 다른 개념에 관련된 관점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처럼 단순적 암기라고 하는 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 암기를 절대 출제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평가원에 든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제해야 되냐 물어본다면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처럼 세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세포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세포막이 있는 애가 있고 세포막이 없는 애가 또 나눠질 수 있지? 그러면 세포막이 있는 것들은 세포라고 정리하면 세포막이 없는 것. 우리가 생명과학 1에서 배우는 세포막이 없는 거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바이러스, 하나는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바이러스, 프라이온에서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이 있느냐, 막이 없느냐, 그 막이 없는 거는 비세포라고 해서 바이러스와 프라이온을 같이 또 바이러스 정리하고 프라이온 정리하고 또 바이러스 정리했다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 정리하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형성이 될 수 있는지 그 질병들에 대한 정리도 하면서 또 이런 발병을 하게 되면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 항바이러스제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연계적 통합적 암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단순 암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한다? 그럼 결국에는 뭘 한다? 통합적인 암기가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보게 되면 쭈기차게 물고 물려갈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생명과학의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래 킬러라고 하는 말을 잘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쓸게요. 보통 개념 중심이라고 하는 비킬러라고 하는 것은 1단원, 2단원, 3단원, 5단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 수능 20문항 중에서 1단원과 2단원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문항은 3문항 정도 되고 3단원에 관련된 문항 수는 8문제 정도 되고 4단원에 관련된 건 6문항, 그 다음에 5단원에서 3문항, 그래서 전체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비킬러 관련된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조금 더 읽고 정리가 되고 암기 정도가 될 수 있는 거 기본적 개념만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항이 보통 15문항 정도에서 17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보통 15문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5문항 관련된 거 비킬러 문제는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공부할 때도 공부했던 만큼 기본만 갖고 있으면 충분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문제가 중킬러와 킬러 문제인데 물론 작년에 그랬어요. 올해 2023년도에 수능은 이렇게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전이라고 하는 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중킬러라고 하는 문제, 즉 3단원에 있는 막전이 근수축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의 공부할 양을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형국이 되는 거죠. 맨날 유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유전은 또 유전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근수축과 막전은 또 걔네들 나름대로 또 다시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간다는 얘기들이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워낙에 공부량이 더 많았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낮아진다면 그만큼 틀려야 할 개수는 당연히 적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단원과 4단원이 이번에 유전 단원인 4단원과 3단원인 항상성과 건강 파트에 관련된 문제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먼저 겨울방학 때 시작해야 될 전체 커리는 1, 2단원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보통 3, 4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단원의 막전이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면역 파트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전까지 정리하면서 다시 나머지 한 1, 2주 정도만큼은 1단원, 2단원 정도 정리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 수업 진행하는 거는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해서 같이 하나의 퉁을 거치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면 충분히 개념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커리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는 개념과 원리라고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적인 암기 시스템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고 그거 정리하면서 이제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하는 겁니다. 보통 5개년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통 한 300여 문제 정도가 문제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초반부터 기출 풀어요? 기출 풀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내신 하실 때 다 한 번씩 건드려 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 있게 문제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적 해석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8주에서 9주 정도가 나오는 그 시간 속에서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통합적인 정리하면 시스템 갖고 정리하시고 기출문제 유형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구나 계속 눈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17, 18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17문항을 18분 내로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형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념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단원, 2단원, 또 3단원 또는 5단원에 관련된 거 또는 4단원의 앞에 이제 뭐 염색체 관련된 얘기들, 세포 주기 관련된 이런 문제도 포함된 17문항 정도를 18분 안에 정말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나머지 12분 동안에 남는 시간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나머지 고난도 문제, 다인자, 가계도, 돌연변이, 세포분열, 매칭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구별해 가면서 문제 풀어가면서 개념 정리하고 다시 고난도 문제 풀어가면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문항 수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6월 모평 대비했을 때 보통 5월 정도가 되게 되면 시즌 모의고사 1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모평 되기 전에 한 5월 또는 4월 말에서 5월 이때 또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바로 모의고사 실시하면서 모의고사 보면서 17, 18 모의고사와 고난도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전 모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할 때 아까 잠깐 잘 보시겠지만 칠판이 잘 안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판 정리가 되면서 어떤 한 단원이 보게 되면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한번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판서를 보시면서 아 이게 1단원 전체구나, 2단원 전체구나, 3단원의 이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7, 18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17문항을 18분 동안 풀어가는 문제 속에서 이렇게 실제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잘 모음도 하고 또 바인더에다 잘 모집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연습하실 수 있는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7제라고 해서 보통 킬러 잘 안 쓰잖아요. 예, 킬러 7이라고 해서 이렇게 근수축 문제, 핵형 문제와 DNA 상대량에 관련된 것들, 또 우리가 얘기했던 방영구 관련된 거, 막전이 문제라든지 뒤에 넘기면 가계도, 돌연변이, 다인자 문제를 포함해서 보통 7개 정도 문제를 계속 난이도 있는 문제, 좋은 문제들을 계속 엮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항상 감을 잃지 않도록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즌 모의고사 같은 거는 정확하게 30분 정도 시간 재서 OMR 마킹 하시면서 성적표 제공하고 여러분들에게 틀린 부분이 도대체 어딘지, 어느 파트 어디가 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오답 통형 문제와 성적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이고, 이런 식의 모의고사를 어떻게 봉투 모의고사형 수능지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5월부터 시작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자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요번에 이제 우리 홈사이언스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 매실주 같은 교재가 있어요. 워크북인데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 워크북이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이렇게 주간지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리할 수 있는 빈칸 문제도 가지고 있고, 수능 기출문항, 주요 문항도 있고, 그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수능 특강에 관련된 문항들이 있죠. 올해 2024년도에 나왔던 수능 특강, 2025학년도를 대비한 수능 특강 문제 주요 문항을 또 뽑아서 여러분 같이 접목해가지고 이것이 기출, 이것이 EBS 문장이다라고 해서 같이 정리하는 거, 이런 교재를 여러분들께 같이 워크북도 제공합니다. 수능 1등급 이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보통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암기다. 아니에요. 절대 무조건 암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적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노트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흰 종이에다가 하나에 딱 제목만 썼으면 하나씩 물고 물리면서, 아니면 어느 한 단원에 관련된 걸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가면서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식의 노트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당연히 문제 풀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EBS 교재만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풀게 되면 2, 3등급 받을 수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다. 알겠죠?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 EBS 교수를 맹신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EBS 교재는 여러분이 수능을 보기 위한 그냥 기본적인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집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꼭 풀어봐야 될 문제인 거지 꼭 그거가 관련된 걸 다 연계하니까 문제가 된다? 아니요. 절대 그러지는 않은 거니까 EBS는 그냥 문제집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뭘 풀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2번이든 3번이든 여러 번 풀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치기 하면서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 쪼개셔야 되고요. 생명과학은 사이드 과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대학의 간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 혼자 공부하지 마십시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풀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여유를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문제, 다양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 유형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씩 유념하시면서 절대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항상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절대 못 믿어요. 선생님 저 잘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성적표가 다 올 1 나오면 그때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차근차근히 개념, 결국 그거예요. 개념 정리를 잘 하는 게 이번 겨울방학 때 정말 중요한 거니까 개념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노트 정리하는 거는 그냥 일반 노트 하지 마시고 백지에다가 하나씩 숲을 그려가면서 제가 필기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하시고 제가 제공하는 문제와 같이 모의고사 풀어가시면서 유형 정리하면서 이런 식의 형태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충분히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늦춰주지 마시고 지금부터 수능 보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